자, 이번에는 23년 4회 전기공사기사에 있어서 출제가 되었던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의 수문항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삼상회로의 대칭분 전압이 각각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상의 전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런 대칭분을 가지고 기준되는 A상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로 적어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계산기에 넣든 손으로 계산하든 했을 때 뭐 이런 결과로 뽑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표현한 것은 뭡니까? 직각좌표 형태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주어진 보기는 극좌표 형식으로 나와 있네요.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그쵸? 참고로 제가 항상 언급하는 계산기의 기준 모델은 FX 570ES 플러스 시리즈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산기를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컴플렉스 모드로 바꾸어 주시고요. 계산기 상에는 실제 얘를 이제 이렇게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일단 는 한번 눌러서 계산기에 각인 한번 시켜 주시고요. 어쨌든 얘가 결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계산기에 Shift 한번 눌렀다가 2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1, 2, 3, 4에서 여러 가지 숫자 버튼이 뜰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3번을 누르게 되면은 화면상에서 이런 형태가 뜰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내가 선택할 거예요 라고 해서 는 버튼 눌러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서는 처음에 바로 이렇게 될 겁니다. 루트 85 그리고 위상이 49.4도야. 그렇죠? 이런 형태로서 뜰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요런 꼬라지로 루트 형태를 벗겨서 다 표현하고 싶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산기에 있는 ST 변환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실상 한번 눌러보시면 9.2 위상은 49.4 이런 식으로 전환돼서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바로 1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계산기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보다 쉽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RLC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직렬 공진 회로의 Q 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떠올려야겠죠. 직렬 공진 회로에 있어서 Q 값, 즉 선택도 내지 첨예도 값은 우리가 R분의 L 루트 C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만 넣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기에 넣는다라고 치면은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장거리 송전솔로 산환자 정수 ABC 간에 성립하는 식은?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따지는 뭐 단거리든 중거리든 장거리든 간에 대체적으로 이제 성립을 하게 되는 게 A는 D죠. 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대칭 회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칭 회로 같은 경우에는 A와 D는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바로 답을 고른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조금만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생각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우리가 뭐 회로 이론뿐만 아니라 전력공학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장거리 송전솔로 같은 경우에는 뭘로 해석을 합니까? 분포 정수 회로요. 이런 분포 정수 회로에 있어서 4단자 정수는 어떻게 표현되는데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지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특성 임피던스와 영상 전달 정수를 가지고 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분포 정수 회로에서 각 4단자 정수는요 우선에 쌍곡선 함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요거부터 조금 처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고, 신, 신, 코. 그래서 꽃신 신고 뭐 이런 식으로 챙기면 좀 편하지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는요 영상 전달 정수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와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전파 정수 감마에다가 선로의 길이 L 곱한 걸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고 나머지도 표현을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 B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 차원, C는 임피던스의 역수인 어드미터스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B 앞에다가 특성 임피던스가 붙더라. C는 역수기 때문에 이렇게 붙으면 되더라. 끝이죠. 우리가 요거를 떠올린다 라고 치면은 이 분포 정수회로, 즉 장거리 송전솔로에 있어서 사전자 정수 관계로서 A와 D는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확인 끝내고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회로의 단자 A와 B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VAB는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뭐 회로를 보면 직류 전압원과 직렬 저항이 두 조가 병렬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직류 전압과 직렬 저항이 여러 조 병렬로 배열되어 있을 때, 이때 단자 전압을 구하는 정리,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바로 밀만의 정리, 요 놈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AB, 요 놈은요, 일단 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전류의 대수합 나누기 컨덕턴스의 대수합, 다르게는 저항분의 1이 되죠. 물론 여기에는 전류도 우리가 다르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대로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부터 쓰면은 3분의 6 더하기 2분의 10이 될 거고요. 분모 쓰면은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답이 8.4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요 놈을 이렇게 거꾸로 달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놈의 부호 반대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밀만의 정리를 적용할 때에는 실제 이 직류 전원의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실제 이거 가지고 함정 파놓은 문제들이 은근히 나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T는 0에서 스위치 S를 닫을 때 이 연음은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무슨 표시입니까? 전류에 있어서 0초에 가까이 됐을 때 값, 다르게는 초기값이죠. 즉, 이 문제는 초기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묻는 문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조건으로 단 커피시터에는 0.5쿨롱의 전하가 충전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로를 보면 별도의 전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봤던 뭐 직류 전원이라든가 혹은 교류 전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여기에 커피시터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이구 전하가 충전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정전 용량 값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실적으로 이런 전하량과 정전 용량 간에 성립되는 식 Q는 CV, 요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는 이걸 계산할 수 있겠네요. V는 C분의 Q 해서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전위값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커피시터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충전도 할 수 있고 방전도 할 수 있는 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처럼 전하를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은 어떤 전하량을 가지고 전위를 가지고 있을 거야. 즉 이 친구가 전원 개념으로 지금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그에 대한 전하값을 한번 뽑아봅시다. 전위값을 뽑아봅시다. 자, 일단 전하가 0.5쿨롱이래요. 그리고 정전 용량이 2 마이크로올랍니다.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 친구 얼마가 나오느냐, 25만 볼트의 전위값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 스위치를 닫게 되면 여기에 이런 전위가 있으니까, 내지 전압이 있으니까 이렇게 회로가 형성이 되고 전류가 흐르겠네. 그치요? 맞습니까? 그럼 잡으세요. 간단하게 얘가 지금은 하나의 전원이니까 스위치를 닫으면 실상 이 회로는 이 25kΩ 하나가 있는 회로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전류의 초기값은 스위치를 닫으니까 바로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더라. 제가 V로 썼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더라. 그럼 끝났네요. 우리가 방금 계산했던 이 값 25만에다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저항값 25kΩ 연산하면은 싹싹 약분돼서 10A 되네. 그래서 전류의 초기값은
10A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커피시터가 지금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단순히 하나의 직류전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더라. 체크해 주시고 이제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R옴의 저항을 Y 개선 해가지고 단자 A, B 및 C에다가 비대칭 3상 전압을 가할 때 A 단자의 중성점 N에 대한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A 단자의 중성점 N에 대한 전압,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라는 게 이 문제가 묻는 바가 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 A, 이 A는 요 놈한테 걸리는 뭘 구하라? 상전압을 구하라. 편의상 VA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얘가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 3상 전압이 들어온대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조건으로 여러 콜롬에 대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여기에 주어져 있는 각각의 선간전압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VAB는요, 실상 VA-VB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VBC는 VB-VC요. 그럼 VCA는요, VC-VA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놈들의 값을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210. 이 친구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J의 180.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120 더하기 J의 180요. 근데 재미난 건 얘들을 우리가 싸그리 한번 더해 봅니다. 즉 VAB 더하기 VBC 더하기 VCA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실수부를 싹 다 더하면 0이 나옵니다. 허수부도 부호가 반대이고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이 전체가 0이 나와요. 즉 여기에 가해지는 모든 성간 전압을 더하니까 0이 되네? 다르게 말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가운데 합이 얼마가 된다? 0이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모든 성간전압의 합이 0이라면 실적으로 이 성간전압 우리가 상전압으로 어쨌든 환산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자 보세요. 요놈 더해서 여기 나타나는 게 0이라면 거꾸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더해도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 기준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이런 관계는 똑같이 나오겠네. 이런 데이터를 하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V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여기에 대입한 형태로서 한번 이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처음에는 VB 기준으로 바꿔볼게요. 왜? 여기다가 넣어서 이 수식을 VA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그래서 VB 기준으로 우리가 이항을 하면 VA-210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수식은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VA에다가 VB 자리에 얘를 넣으면 VA-210 더하기 VC는 0이 될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VA 그리고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더하기 VC 이거를 이항을 합시다. 는 210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VA인데 이거 VC에 대한 정보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겁니다. 지금 보면 VA, VC 두 개의 미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똑같이 위에 우리가 적어 놓은 것 중에 두 개의 미수가 있는 이 항목을 이용을 해봅시다. 자, 얘를요 그대로 요 밑에 적을 텐데 이 둘이 순서만 좀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VA 더하기 VC는 마이너스 120 더하기 J의 180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VA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요. 위에 이 파란식에다가 빨간식을 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놈을 계산했을 때 이 VA 빼기 마이너스 VA니까 전체적으로 3VA가 될 겁니다. 얘들은 나가리 되겠죠. 사라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210에다가 마이너스 120을 하면 330이 될 거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J의 180 되겠죠. 이제 뭔가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양변 3으로 약분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기를 보니까 어라? 얘는요 그냥
이런 허수, 제 표현 없이 이렇게 하나의 수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뭡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다루는 문제에서 실제 우리가 뽑아냈을 땐 이렇게 복소수 형태가 나오는데 보기에 우리가 골라야 되는 답에 이런 복소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곧 이놈의 크기를 골라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지요. 그래서 이 친구에 있어서 크기를 산출하겠습니다.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루트 실수 제곱 더하기 허수 제곱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계산기에서는 125.3이라는 답을 퇴 하고 뱉어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그 크기가 125V가 되겠네 해서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6번 문제 마무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7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 4단자 정수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4단자 정수, 전체적인 4단자 정수를 계산할 때에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일 소자의 임피던스 회로로 바꾸어서 그에 대한 행렬을 쓰고 순서대로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좌측에 있는 요 놈을 1번,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놈을 2번 회로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우리가 1번 회로에 대해서 행렬식을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4단자 정수는요, 기본적으로 A, B, C, 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A와 D는 각각의 전압비, 전류비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임피던스 차원, C는 어드미터스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통 얘 같은 경우에는 병렬 회로 기준으로, 얘는 직렬 회로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1번 회로 같은 경우에는 직렬 요소만 있고 병렬 요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자리, 즉 직렬 임피던스 값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회로에서는 단순히 L로만 나와 있네요. 얘를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혹은 리액턴스로 표현하면 J,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얘가 1번 회로에 대한 행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회로에 대한 행렬을 한번 짜봅시다. 자, 얘도 일단 기준 A, D는 이렇게 잡고요. 2번 회로 같은 경우에는 직렬 요소가 없기 때문에 0, 요 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일단은 이놈에 있어서 우리가 병렬 임피던스를 표현하면, 이놈에 대한 임피던스를 표현하면, 혹은 리액턴스를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J, 2, 오메가 C분의 1요. 맞나요? 왜? 얘가 2C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실상 어드미터스 차원입니다. 즉 이놈에 뭐가 들어간다? 역수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우리가 J, 2, 오메가 C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 회로 전체의 사단자 정수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요거 연산합시다. 순서대로 행, 열 연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A 값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A가 1행 1열이니까 1행 1열을 순서대로 연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곱하면 1이죠. 요거 연산하면 플러스 J의 제곱 오메가 제곱 2L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값 계산하면 순서대로 1행 2열 연산하면 되겠죠. 요거 연산하게 되면 J 오메가 L요. 이와 마찬가지로 C 뽑아내기 위해서 2행 1열 연산하게 되면 J2 오메가 C 마지막 D는 1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요거 연산해야겠죠? 연산하면 J의 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2LC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A 이 값 찾으면 실제 답은 2번 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맞는 거 보면은 B 맞죠? C 맞죠? D 맞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고 삼아서 제가 이런 언급을 해볼게요. 실제 제가 이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이 문항에 있어서 보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일단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 때,
자, 일단 빠르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3번, 4번 뭐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오탈난 게 냈네요. 실제 요놈이 제2의 2 오메가 C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머지 3번, 4번 똑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까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애초에 얘들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만이 답이 되는데 B값 자체가 J 오메가 L이 아니라 J 오메가 LC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에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앞에 있는 1 플러스 마이너스를 빼고 그대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대로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어쨌든 얘가 답이 되도록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갔을 때 이렇게 되어 있다 한들 당하지 마시고 일단 A 찾으면 답은 충분히 고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문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그거 그놈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요거는 참고로만 드러나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띄워놓은 문제, 올려놓은 문제 기준으로는 정확하게 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외형파 전류의 외형률은 약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외형률에 대한 수식관계부터 조금 떠올려야겠죠? 자, 저는 부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국산 고기가 요즘에 아주 실하대요. 실하다. 물론 이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실제 얘는 이렇게 좀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대로 외형률은 요거죠. 자, 다시 외국산 고기가 어떻다고요? 실하다고요. 그래서 다 했으면 고조파 기본파가 되고요. 실제 여기에 있는 실은요. 실효값이 됩니다. 그래서 외형률은 고조파 실효값 나누기 기본파 실효값이더라. 그래서 다시 외국산 고기는 실하더라. 저는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준으로 보자면 어쨌든 기본파의 실효값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연호 앞에 있는 이 친구는 무슨 값입니까? 최대값요. 그럼 실효값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루트 2로 나눠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자, 얘는 기본파 성분이 됩니다. 왜? 오메가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얘는 3 있고 5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제3 고조파 성분. 얘가 제5 고조파 성분이 될 거예요. 어쨌든 고조파 성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전체적인 고조파 실효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각각의 실효값을 어떻게 하자? 벡터 합으로 묶어주자. 그쵸? 자, 그래서 바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제3고조파에 대한 실효값은요. 루트 2분의 여기에 최대값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5고조파에 대한 실효값은 루트 2분의 5가 될 거예요. 우리가 벡터적으로 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취해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넣으면 계산기에서는 0.37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s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놈에 있어서 라플라스 역변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최대한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여러 개의 함수가 곱해진 형태로 분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라플라스 역변하기 위해서 부분 분수 전개법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fs가 지금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각각 떨어져 있는 형태의 분수의 합으로서 표현을 하자. 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a 때 이 각각의 분자를 미정계수 a, b로 삼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미정계수
정해져 있지 않은 이 개수들의 값을 우리가 딱 맞게끔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죠. 이놈이 갖고 있는 분모를 원함수에서 없앤 나머지를 쓰더라. 그리고 이 S 자리에는 무엇을 넣느냐? 요 전체 값이 0이 될 수 있는 S 값을 넣더라. 그러면 실제로 얘가 0이 되려면 S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B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얘가 갖고 있는 분모를 없앤 나머지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이때 S 값에는 얘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서 미정계수를 짝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 봅시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A가 1이 될 겁니다. 자, B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S에다가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전체적으로 1이라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이 A가 1이요. B도 1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각각 따로 이놈 기준으로 역변환만 시키면 끝나겠네요. 그렇습니까? 근데 요거를 역변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S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1을 역변환시킨다. 즉 시간함수를 바꾼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익스포넨셜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A t승으로 바꿀 수 있더라. 요걸 알아야 이 문제 원활하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역 라플라스 변을 하게 되면 시간함수 ft는요. 자, 요놈 역변시키면 exponential 마이너스 t승 더하기 요놈 역변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2t승 해서 답을 4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재미났던 것은 실제 제가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나왔던 보기가 여기 그대로 지금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기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만 만들면 역 라플라스 변환 단계 이걸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답을 바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왜? 가운데 부호 플러스가 있는 거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4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기로 구성이 됐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칠 때에는 뭐 예를 들어 요게 플러스 한 개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기는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참고로 좀 생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압계의 지시값이 여러 콜롬, 그리고 전류계의 지시값이 여러 콜롬, 전력계의 지시값이 여러 콜롬 되어 있을 때 부하의 위상각은 하고 물었습니다. 부하의 위상각,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역률각이 되죠.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각각의 전압계, 전류계, 전력계가 어떻게 접속되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이 전력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전력계와 접속되어 있는 부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부하의 한 상에 대해서 접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이 전력계 내부에는 두 개의 코일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을 측정합니까? 전압력. 그렇죠? 하나는 전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압 코일, 전류 코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이 전압 코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상에 대해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죠. 이 전력계에 있어서 실제 감지하는, 측정하는 이 전압은 무슨 값이 된다? 상전압 값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전력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지시값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효 전력을 측정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 한상에 있어서 전력계의 지시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V, I, 코사인 세타요. 그죠? 그럼 이때 중요한 건 요거 아닙니까? 앞에 언급을 했지만 이 전압이 무슨 값이 된다? 상전압이 된다. 그럼 당연스럽게 이때 I도 상전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놈들의 값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는
요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개선? Y개선이에요. 맞나요? 지금 그림 보면 각 부하가 Y로 결선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 Y개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습니다. 근데 선간 전압은요. 상전압에 비해서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야. 그럼 잘 봅니다. 일단 이 전류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된 위치를 봤을 때는 실제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Y개선 같은 경우에는 선전류나 상전류가 같기 때문에 실상 여기서 지시한 이 값 자체가 둘 모두의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압계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이 전압계가 접속되어 있는 걸 보면 얘는요, 한 선과 선 사이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전압계의 지시값은 무슨 전압이 된다? 선과 선 사이 값. 아, 선간 전압이 된다. 맞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선간 전압 자체가 이놈의 지시값 300V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일단 잡으세요. 자, 다시 전력계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짰습니다.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1.5kW. 다르게 말하면 1500W야. 그렇죠? 그럼 잡으세요. 우리가 이 두 값만 안다면 실제 이 놈에 대한 위상각, 역률각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전압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상전압에 대한 값을 도출하면 루트 3분의 30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놈을요, 제가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 기준으로. 그러면 VI 분의 1500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체크를 하면 지금 요 수식을 그대로 끌어온 거기 때문에 이때 V는 무슨 값이 된다? 상전압값이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1500 나누기 V 자리에 루트 3분의 300요. 그 다음에 이 전류 자리에는 10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놈의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2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뭐 혹은 계산기에 두드리게 되면 0.86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값은 결국 코사인 세타의 값이야. 근데 이 전체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타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크 코사인 써야겠죠. 그쵸? 즉 세타는 아크 코사인 2분의 루트 3이 되더라. 혹은 어차피 이 2분의 루트 3은 결국 0.866이기 때문에 아크 코사인 0.866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세타 값은 30도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1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논리식을 간략화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 또 간단히 한번 이렇게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봤을 때 x는 하고 보면 a바가 공통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바 한번 묶어내 볼게요. 그러면 b바 더하기 b 더하기 ab 이렇게 표현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알기로 같은 거에 있어서 a 접점과 b 접점이 더해진다. 얘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자, 여기서 다 있으면 a바 더하기 ab가 되는데, 자, 실상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갈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논리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더하기마저도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를 통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a바 더하기 a 곱하기, 즉 도트 a바 더하기 b. 자, 우리가 앞에 했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같은 거에 있어서 A 접점과 B 접점이 더해진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같은 거에 있어서 A 접점과 B 접점이 더해지면 얼마라고요? 1요? 그럼 이것도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는 A바 더하기 B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다르게도 풀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다시. 자, 나는, 이 수식을 보니까 뒤에 있는 B가 겹쳐지니까 난 얘로 묶고 싶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앞에 순서대로 쓰면 A바, B바. 그리고 뒤에를 B로 묶어내게 되면 A바 더하기 A, B 이렇게 되겠죠. 앞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같은 거에 있어서 A 접점과 B 접점이 더해지는 형태라면 1입니다. 그럼 얘는
A바 B바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요 각각의 분배를 해주면 A바 더하기 B 도트 B바 더하기 B가 되어서 얘가 또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X는 A바 더하기 B라는 똑같은 결값이 나오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런 Z 변환함수의 역 Z 변환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여기 보면 역 라플라스 변환을 다루는데 지금은 역 Z 변환이 또 나와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 Z 변환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Z 변환표예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챙긴다기보다는 솔직히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좀 추리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 단위 임펄스 함수. 자 일단 얘는 세트로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는요 라플라스 변환 기준으로, 하나는 Z 변환 기준으로. 실제 이 단위 임펄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게 라플라스 변환을 해도 1이요 Z 변환을 해도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위 계산 함수입니다. 단위 계산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얘를 Z 변환하게 되면은 형태가 다르죠. Z-1분의 Z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Z 변환이 나왔을 때 잘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 요 친구예요. 지수함수. 자, 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은 얘는요 S 플러스 A분의 1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 변환하게 되면은 Z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분의 Z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 AT 승이라 하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보통 이제 Z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승 기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필수적으로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 Z 변환을 하기 위한 부분분수 전개법. 실제 요 같은 경우에는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할 때 부분분수 전개법에서 조금만 소스를 가미하는 느낌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라플라스 변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뭐 A, S 플러스 B분의 뭐 S 플러스 C라는 함수가 있다. 얘를 할 때는 단순히 얘들만 찢는 형태로서 이런 식으로 깔고 들어가서 미정계수 A, B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역 Z 변환을 할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Z 변환 함수를 그대로 쪼개는 게 아니라 얘를요 정확하게는 분모에 Z가 있는 형태로서 쪼개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둘 다 분수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요거죠. 분모에 Z가 있고 없고. 그래서 이 역 Z 변환할 때는 부분분수 전개를 할 때 원함수 분모에 Z가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쪼개더라. 요거를 조금 챙겨 놓으시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 풀었던 역 라플라스 변환과 똑같이 여러 개의 분수함수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역변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요 부분분수 전개를 시킬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꼬라지로 바꿔준다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전체 형태에 있어서 Z가 있네요. 얘를 이항을 하게 되면, 넘기게 되면 이것 자체가 이런 꼬라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기준으로 쪼개주는 겁니다. 즉 하나는 Z-1을 분모로 하고 하나는 Z-X-A 희승을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엔 똑같습니다. 여기를 미정계수 A로 잡고 B로 잡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미정계수 계산해야겠죠? 방법은
똑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 이제 요놈 자체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얘가 원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미정계수를 계산하실 때에는 이놈이 갖고 있는 분모가 제외된 원함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z 자리에는 무엇을 넣으면 되느냐? 0 라플라스 변화할 때와 똑같이 이놈이 0이 되는 z값. 아, 여기는 1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b를 계산하기 위해서 똑같은 맥락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없는 형태를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때 z는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얘가 0이 될 수 있는 z값, 즉 exponential 마이너스 at승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요걸 토대로 우리가 미정계수 a, b 값을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여기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a는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at승을 넣어주면 전체로 봤을 때 여기에 분모와 분자의 부호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정계수 값을 넣으면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얘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즉, 자, 요걸 다시 덮어 씌우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거 이꼬르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다시 이 z를 넘겨준다 라고 치면은 fz는 z-1분의 z요 마이너스 z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승분의 z요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요거를 몇 변화 시켜 봅시다. 즉 시간 함수로 표현을 해 봅시다. 요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누굽니까? 단위 계산 함수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됩니까? 아,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승이 되네요. 특히나 우리가 시간 함수에서 이 단위 계산 함수는 상당히 1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